부모님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의 지도 방향을 부모님한테 좀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기. 아무래도 네. 사주 모양이 결과지향적인 면이 있어서 자,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된지 사주 원리적인 부분도 혹시 있나요? 보통 다른 분들 되게 자연스러우시던데. 오케이.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사주칸쌤 사규쌤입니다. 자, 오늘도 명리학의 진심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사교클럽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교클럽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강의식으로 제가 뭐 일방적으로 막 사주를 풀어내는 방식은 아니고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모여서 사주를 보는 법일 수도 있고 이제 사주 공부법 그리고 이제 실전 상담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다소 좀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전부터 꼭 모시고 싶었던 저의 제자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지금 이미 저와 같이 공부를 이미 다 마쳤고요. 현재는 이제 손님들을 상대로 실전에서 상담도 잘 해가고 있고 이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계신 설아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간단하게 그래도 본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교쌤 강의를 듣고 실전에서 상담도 하고 있는 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설아쌤은 저랑 같이 공부도 하시고 지금 실전에서 상담도 하고 계신데 요즘은 좀 어떠세요?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는 계속 풀어보기만 했었는데 막상 상담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쉽게 얘기해드려야 될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상담을 하면서 계속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한테 뭐 사주 원리를 설명하는 것도 물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사주에서 용신이 뭐고 기신이 뭐고 이건 사실 사주를 공부한 사람끼리만 아는 거지 명주분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건가 그리고 또 상담에 대한 어떤 태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실 건데 그래서 전에 저한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진짜 성패, 좋다 나쁘다를 보는 거는 이제는 되게 쉬운데 이런 언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데 저도 이건 충분히 저도 지금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설아쌤한테도 상당히 제 수업을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이걸 알고만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빨리 이거를 뭔가 상담을 실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좀 취하라고 해서 기억나세요? 제가 좀 빨리 상담 오픈해서 하라고 그 정도 실력 된다고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설아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주 공부 경력이 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 사주를 제대로 보려면 혹시 얼마나 공부해야 한다고 뭐 들어보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보통 사주를 보려면 최소 3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3년, 열심히 하면 3년. 그리고 제가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뭐 사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2만 명을 사주를 봐야 한대요. 그런 거 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요. 그러면 그 2만 명은 그동안 도대체 뭔 죄냐고. 그쵸. 한 몇십 년 걸릴 것 같네요. 몇십 년?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 2만 명은 제대로 못 보는 상태에서 다 봐줬다는 거잖아. 이거 너무 좀 슬프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근데 설아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제대로 된 훈련법을 제가 시킨 대로 다 따라온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빨리 공부를 잘할 수 있으니까 물론 열심히 한 건 저도 인정하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본인이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공부를 해서 실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라고 혹시 그런 생각해본 비결 같은 게 있으세요 혹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공부법이 가장 좋았던 게 선생님이 수업 때 풀어주셨던 명조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혼자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풀이를 보면 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빨리 늘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가 유튜브가 되게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맨날 주문하는 게 사주를 그냥 푸는 거를 그냥 듣고 있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수업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풀어주거든. 근데 유튜브 같은 것들에서 뭐 사주를 다 끝까지 풀어주는 뭐 방송도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막 풀어주는 것만 계속 듣고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거 항상 좀 수학에 많이 비유하는데 수학도 내가 잘 안 풀린다고 바로 해설지를 보고 하면
문제를 거의 외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주도 원리를 이해하는 거지 사주 모양 형태를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각각 사주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사주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를 이해하고 수학 문제를 풀어가듯이 사주를 풀고 거기에 통변을 붙이는 건데, 근데 이게 누가 풀어주는 것만 보다 보면은 좀 어렵죠.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그런 걸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공부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많이 좀 빠지는 함정 같은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선 사주라는 거는 우선 공부하는 어떤 양을 늘려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은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막 기초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영상이 막 엄청나게 막 동영상 로그로 팔고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 많죠? 네, 저도 예전에 그런 거를 보고 야, 이렇게 공부할 게 많다고. 물론 많긴 한데 그러니까 우선 사주 원리를 기본적으로 푸는 걸 알고 나중에 좀 다시 돌아와서 기초를 보는 정도가 좀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최소 외워야 할 것만 우선 외우고 사주 푸는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어느 정도 풀어서 사주의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줄 알고, 그 뒤에 어떤 사주 기초 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실력을 굳혀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막 기초를 몇 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주 원국 보는데 몇 년, 대운 보는데 몇 년. 근데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수업 때 대운 언제부터 봤는지 기억나세요? 태운 처음부터 보여주셨죠? 교재 첫날 첫 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네. 맞아요. 교재 첫날 첫 페이지에 대운 보는 거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주와 운은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처음부터 보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지장간만 외우고 선생님 강의를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장간을 사람들이 잘 못 이해거든. 그래서 예. 제가 주문하는 게 십신 구하는 거랑 지장간을 그래도 외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십신의 의미까지 다 알고 들어와도 좋긴 한데 어차피 수업하다 보면 그걸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 맞아요. 맞아. 우리가 원리를 설명하다 보면 이 십신이라는 거를 뭘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판단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사주 해석이 완전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시사주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뭐 제가 이미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많이 헷갈려하는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자, 그래서 사주를 하나 좀 보면서 얘기할 건데, 이런 케이스들이 보통 많이 상담할 때 오류가 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케이스를 좀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설화성이 봤을 때 지금 이분 나이가 38세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갑인대운이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 세운도 봐야겠지만 만약에 명주분께서 이 대운이 좋은 대운입니까? 나쁜 대운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사실 이 사주 모양으로 보면 대운만 놓고 봤을 땐 좀 불리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대운만 봐서라는 말을 붙인 건진 그거죠? 세운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모든 대운은 세운에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운이 안 좋아도 세운에서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손님들은 보통 그래도 이 대운이 객관적으로 좋냐 나쁘냐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주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분이 사주 상담을 받으러 갈 때마다 이때가 지금 보면 보이세요? 제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간여지동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니까 해월 신금, 좀 추운 사주잖아. 목기가 봄의 목기, 따뜻. 쟤는 또 뭐야? 돈, 부. 그래서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대운이라고 항상 들어왔대요. 사람들이 좀 간여지동에 대해서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간여지동으로 네. 들어오면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되거든요. 그냥 위아래로 음. 똑같이 들어왔을 뿐이고 간여지동은 사실 그렇죠. 결국에는 천간과 지지에서의 좋다 나쁘다를 따져보면 되는 건데, 이게 뭐 간여지동으로 들어오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되게 잘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대운만 놓고 봤을 땐 다소 불리하게 들어온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잠깐 제가 풀어드릴게요. 뭐 이건 너무 간단한 거니까. 자, 해월 신금인데 상관격인데 식신격으로 변격된 사주죠. 그러니까 식신이 주 용신입니다. 근데 사주 모양만 놓고 봤을 땐 약간 배우자 운이 좀 약한 것 빼고는 사주 모양은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신은 내가 가진 재주나 기술인데 살, 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 근데 배우자 덕은 왜 떨어지죠? 자, 보면 좀 이게 아쉬운 게 상관격에 지금 좀 무인성이거든요. 그렇죠? 상관은 아무리 그래도 관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천간도 살을 제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관살은 우리가 보통 남편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연이 좀 약할 수 있는 걸 제외하고 사주 모양은 직업적이든 그래도 한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쓰긴 좋죠. 근데 이게 제가 뜨면 왜 문제인지 아시죠?
그쵸. 편관이 떠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재생살이 되면서 편관이 살아나면 이제 식신이 제거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식신이 살을 제거하고 있는 중에 감목이 떠버리면 물론 이 비견이 제어하긴 합니다. 제어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제 뿌리까지 들어오면서 들어왔고 지지도 지금 해묘 목국을 짜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얘를 때릴 만큼 얘도 살아날 만큼 살아나 있죠. 그래서 살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대운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세운이 이런 때죠. 무기토가 떠버리면 이 식신 자체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살이 완벽히 살아나고 다시 지금 보시면 2024년 작년도 포함돼요. 갑진에서 을사로 들어가면 다시 제가 뜨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살이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그래도 나름 하는 일이 조금 괜찮은 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지금 방이 사오미로 가면서 갑을목이 뜨면 아무래도 어렵게 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 뭐 이 명주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 뭐가 문제가 돼서 뭐가 나빠지고 건강적인 부분 이런 건 다 얘기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만 놓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저는 사주를 우리가 공부한다면 1차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사주 뭐 기초 완성 이런 게 아니라 우선은 사주에 뭐가 들어오고 어떤 글자들이 좋고 나쁘고 이걸 판단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통변할 때도 보면 이게 기본이 돼서 나머지가 이제 계속 발전이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시 기본 풀이 원리를 이해해야죠. 사주 외워서 푸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져.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외워서 풀 수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풀이 원리를 알고 연구를 해봐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사주 공부할 때 많이 빠지는 함정인데 어쩔 수 없는 건데 좀 유명하신 분들한테 이제 그냥 무턱대고 강의를 신청해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설아쌤도 원래는 처음에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처음 본 건 아니실 거예요. 그쵸. 제가 그때 듣기로는 대형 유튜버를 그쵸. 통해서 처음에 이제 하다가 강의를 원래 이제 그쪽에 신청을 하시려다고 말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네, 특별한 이유가 맞아요. 있으세요 혹시? 너무 기초적인 부분에만 좀 몰려있는 것 같아서 그 커리큘럼을 좀 미리 확인해 봤을 때 네, 그래서 그것만 보고는 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초적인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기초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뭐 오행의 성향이라든지, 그렇죠? 인터넷에 치면 나올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을 네, 진짜 기초적인 것만 알아서는 우리가 사주를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좀 어느 정도 간지를 외웠으면 바로 풀이 단계로 좀 넘어가야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사주를 공부를 잘 하려면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서 이걸 통변으로 이어가는 거 그리고 풀어갈 때 내가 좀 주체적으로 풀어보고 원리를 해설을 듣는 것들 그 다음에 좀 강의를 만약에 내가 듣고 싶다면 좀 검증된 것 그러니까 검증된 것이라고 좀 그런데 저도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주를 푸시는지를 보고 강의를 신청한 거라서 사람들 보면은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유명하다고 해서 그냥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게 가장 걱정돼요. 이분들이 거기서 실망을 하고 사주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저는 가장 안타깝거든요. 지금 명리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저는 너무 재밌죠. 명리 공부하고 상담하는 거 재밌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는 법만 알면 이렇게 재밌는 학문이 없거든요. 맞아요. 진짜 근데 재밌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재미를 못 느끼고 그냥 외울 것만 되게 많고 재미없는 학문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학문에 대한 신뢰도도 이 명리학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좀 어떤 얘기를 해보고 싶었냐면 공부법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설아쌤 정도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경험을 계속 쌓는 건 좋은데, 이제는 좀 더 공부법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어떤 사주를 봤을 때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걸 접근해 본다면은 굉장히 많이 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사주를 오래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은 공부가 뭔가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설아쌤은 동기들하고 같이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는 매주 일요일마다 스터디룸을 빌려서 예약을 한 다음에 거기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약간 그게 뭐 토론식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에 나왔던 명조들을 다시 복습을 하고 교재에 있는 것들을. 네. 그리고 음. 서로의 사주를 풀어주면서 이게 진짜 맞게 풀고 있는 건지 토의 같은 것들을 네.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약간 상황극 같은 것도 있겠네. 상황극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도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상담할 때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좋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걸 여쭤봤냐면 스터디 제가 이제 하는 걸 보러 갔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 서로 나와서 먼저 이 사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서로 이거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고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준비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제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몇 살짜리예요, 얘가? 3살이요. 3살이면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할 리 없겠죠. 그쵸. 누가 신청하겠어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신청하겠죠. 보통 한 20세 이하까지는 거의 부모들이 상담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할 때 많이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부모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왜 준비를 많이 할까요? 용어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알잘딱센이라고 하죠. 그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저는 속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어린 분들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상담을 신청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신청한다기보다는 아이가 일평생 잘 살아갈까 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 예. 그러면은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했을 때 부모가 어떤 것들의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자, 우리 수업할 때도 한번 했었던 건데 나이가 좀 젊으신 사회인들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이슈가 한두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보통 그런 걸 한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좀 몇 가지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고 그냥 보통 상담이 끝납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이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상담할 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좀 상담을 먼저 시작하면 좋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전체적인 모양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이라는 건 요 사주의 어떤 전체적인 모양 네, 사주 전체적인 모양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대운 네, 대운을 이겠죠. 봐드리고 네. 이제 학창 시절에 어떻게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 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학창 시절에 흘러가는 운을 보고 어떻게 교육을 해줘야 좀 적합한지 교육 방향성.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로라기보다는 이거는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훈육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고 또 있을까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될 추가하면 수가 좋겠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맞는 직업성도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들이 좀 의외로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결혼은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많이 배우자운. 궁금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1번이 사주 전체적인 모양을 사람들이 좀 궁금합니다. 플러스 여기 대운, 흐름, 그죠? 2번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전체적인 어떤 직관, 학창 시절이죠. 학창 시절, 그렇죠? 뭐 한번 정리해보면 학창 시절 그리고 성향 그리고 진로, 적성 플러스 그리고 보통 지도 방향, 그렇지? 그다음에 4번이 보통 건강, 배우자 그리고 인생에 대한 태도. 거의 다 이 정도를 거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 상담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떤 입찰을 할 건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 상담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이 사주의 거의 웬만한 것들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주 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건지 고민해 봐야 돼요. 통변의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실전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할 때 스터디 모임 같은 걸 할 때 네. 준비하면 도움이 저는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주는 지금 3세 남자의 사주고요. 신월 간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칠살격의 사주입니다. 사주 전체적인 모양이랑 대운의 흐름을 명주 어머님께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좋을까요? 일단 저희는 용신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칠살격이고 이 천간에 칠살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제 인수를 만나서 이걸 음. 내가 공부한 걸로 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주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편제가 병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수를 극하면서 살도 같이 살아나고 있어서 이 제가 지금 병이 되고 있는 사주인데 이 편제가 병이 된다는 건 내가 뭔가 욕심을 많이 부린다거나 혹은 실수가 너무 많아서 혹은 맞아. 살이 살아날 수 있는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년운이 이렇게 가면 사실 이 죄로 인해서 또 살이 살아나고 정관이 들어와도 사실 칠살격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운이 이렇게 가면 초년엔 조금 불리할 수 있는데 중년에 이렇게 들어오면 조금 자리도 잡고 좀 사주가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설명할 걸 다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칠살격은 우리가 칠살은 기본적으로 흉신이죠. 그래서 네. 이 흉신을 어떻게든 우리가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선 이 재가 문제가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원래 살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용신이 다 뜬 거야. 그죠? 네. 맞아요. 보면은 얘도 떴고 얘도 떴고 얘도 떴으니까 보통 우리가 겸격인데 유정하지 못한 거죠. 네. 살이 인을 만났다는 건 내가 어려운 문제를 공부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진짜 이 재가 병입니다. 재가 문제가 됐다는 건 뭐 부친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너무 욕심부린 거 맞아요. 아까 맞으세요. 그리고 뭔가 판단하거나 하는 것들에서 좀 뭔가 비현실적이고 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딱 맞아요. 지금 정확히 보였습니다. 초년에 이렇게 재가 뜨면 다시 또 살이 살아나고 살이 또 살을 돋고 있고 관이 들어오면 관살이 혼잡되고 방도 좀 문제죠. 근데 이제 중년에 가면 해자축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고 임계수가 뜨는 것도 좋고 임묘지 목방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편해요. 초년에 좀 자리를 잡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다. 그럼 부모님 뭐라 할까요? 그러면 왜 그런지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맞아요. 그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건데 보면은 초년에 문제가 된다는 건 학창 시절의 어떤 성향이나 진로나 적성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년에 자리를 잡기 어렵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설화쌤이 봤을 때 이 친구 학창 시절 운까지 좀 비교봤을 때 좀 성향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음. 재랑 관이 계속 들어오면서 네, 재생살 돼서 살이 커지고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네. 살이 살아나고 있으면 음. 좀 아무래도 내향적으로 좀 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심해지면 대인기피 같은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심해진 거고 보통 친구들과 사귈 때 좀 우리가 약간 아싸기질이 있다고 하죠. 네, 맞아요. 좀 아싸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사가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좀 애들이랑 어울리고 하는 사회성도 학교에서 길러하는 건데 그런 사회성이 조금 약할 수가 있고 좀 내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가 좀 병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지 좀 부모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쟤는 아무래도 좀 결과지향적인 면이 있어서 네. 이게 지금 병이 되고 있으면 공부를 할 때 차근차근 그 과정을 좀 즐기면서 그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쁜 역할을 하게 되면 너무 결과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습지 뒷면에 있는 답안지만 빨리 보고 싶어하는 느낌으로 맞아요.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지 않아서 맞아요. 좀 학업에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것도 했죠. 수학에 좀 불리할 수 있는 네. 사주 모양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보통 재생살이 좀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칠살은 매우 예리하고요. 인은 수용성도 깊고 사고력도 높거든요. 근데 보시면 제가 인을 긋겠다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쓰기 어렵게 된 겁니다. 계속 뜨고 있잖아요. 재라는 건 우리가 보통 목표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인데 스피드나 뭔가 이런 결과를 빨리 내놓는 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저도 수학을 못했던 수학 잘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EBS 강사 중에 네. 그 정승재 씨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분 강의를 한번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제가 왜 수학을 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막 빨리 풀려고 모르면은 바로 해답지를 보고 풀고 모르면 해답지를 바로 풀고 그리고 점수가 안 나오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문제가 된다라는 건 진짜 결과지향적이거든요. 우리가 수학이라는 건 당연히 어려운 건데 그 문제를 어려운 걸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이 뭔가 고민하게 하는 거는 이런 인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 탐구하는 능력? 맞아요. 그런 이거를 내가 능력이죠. 고민하고 왜 그런지 계속 곱씹어봤는데 이 재가 병이 된다는 건 결과를 빨리 지향한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모가 심지어 잘못해서
야, 너 왜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얘는 더 어떻게 하겠어요? 더 또 문제를 빨리 하려고 그쵸.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주가 음, 이렇게 살인상생으로 음, 인수를 쓸 수 있었던 사주인데 네. 지금 제가 떠버려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럴 능력이 있었다는 건데 얘만 없었으면 그쵸. 수학- 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보시면 그래도 나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간 사주인데 이 죄로 인해서 사주가 다 모양이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공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 친구는 어떤 옆에서 다그치면 안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다그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선행학습도 안 돼요. 선행학습이 뭔지 아시죠? 그 중학생이면 고등학교 걸 미리 그렇죠. 보거나 하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걸 내가 안다고 착각해 버리거든요.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전체적인 문제의 흐름을 그냥 이해한 건데 문제를 그냥 다 외워버리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한테 꼭 3살짜리잖아요. 말씀드려요. 네. 첫 번째, 선행학습 절대 시키지 말고. 두 번째, 뭔가 문제를 빨리 풀라고 강요하거나 점수를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문제 자체의 풀이 과정이나 과정 같은 걸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걸 우선 생각해봐요. 네. You win.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설아쌤은 사춘기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진짜. 저도 부모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진로나 뭔가 학습 방법에서는 부모님이랑 좀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이 부모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의 지도 방향을 부모님한테 좀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은근히 실전에서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아이가 항상 내가 말만 하면 어긋나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아무래도 네. 사주 모양이 결과지향적인 면이 있어서 자,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된지 사주 원리적인 부분도 혹시 있나요? 보통 재나 살이 왕한 아이들은 결과지향적인 면이 좀 크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잘 보면 원하는 걸 사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약간 보상 체계를 이런- 좀 작동시키는 거. 그렇죠. 좀 그런 건 좀 안 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좀 그런 게 안 통할 수 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 자고로 네. 사람은 덕을 쌓아야 돼. 네. 그러니까 맞아요. 주변에도 저도 보면은 이게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우리가 재나 관살이 왕한 친구들이 보면은 뭔가 시작할 때도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갖지 않고 이렇게 관살이 왕해지고 있잖아요. 재나 관살이 왕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트러블이 있다는 가정이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무작정 그냥 막 다그치거나 뭐 등짝을 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안 통해요. 오히려 보상을 좀 잘 절제하고 만약에 너가 그만큼 결과를 가져왔으면 이걸 해줄게. 그리고 뭔가 좋은 너가 재밌는 게 있으면 결과를 뭔가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것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네가 이걸 공부하면 이걸 할 수 있고 맞아, 이걸 맞아. 하면 너가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무작정 어떤 직업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네가 이걸 공부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걸 미리 다 설명해주면 이 친구는 되게 오히려 더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뭐 이 지금 직업을 맞아요. 갖고 싶으면 이 자격증을 먼저 따야 되고 그러니까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맞아요. 아예 그냥 과정을 알려주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보통 잘 도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재생살 되는 친구들이 진짜 금융 쪽도 많이 해요. 왜냐면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 근데 정확함을 이제 요구하는. 정확함을 요구하는 것들, 그중 이상적인 것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분이 그러면 좀 지도 방향까지도 봤는데 좀 진로나 직업 방향, 학업운이 좀 불리할 수 있거든. 근데 그래도 학업, 수학 성적이 좀 방금 이런 부분에서 부모가 좀 노력해서 좋아서 진로 쪽을 좀 정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좀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 친구는? 아무래도 살이 좀 왕하니까 예리하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쪽에 좀 직업성이 맞지 않을까 맞아요.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인사심 반영 같은 것도 있고 현침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나름 정확도를 요구하는 직업들. 그래서 우리 보통 살과 연관된 직업들 혹시 뭐인지 기억나세요? 약간 의료 쪽이랑 맞아요. 뭐 법 쪽 있잖아요. 군도 괜찮고. 근데 저는 이 사주를 봤을 때 이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네. 이런 방향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일지에 좀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바깥으로 매우 정확하게 일을 하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뭔가 좀 되게 창의적인 거나
좀 뭔가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 좀 어려워할 수 있다고 보통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상관은 좀 실증을 잘 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관살 같은 경우에 정확도를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건축이나 기계 쪽도 잘 맞는데 그러니까 건축한다면 저는 그래도 이 친구는 좀 건축 디자인 쪽이나 이런 공간 디자인 쪽도 괜찮고 기계 쪽을 하더라면 팔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좀 나는 상관까지 갖추고 있는 분들이 좀 군 관련된 기계 관련된 군 관련된 기계가 뭐겠어요? 방산업체죠.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조건은 아까 지금 수학 성적이 약할 수 있는데 그 수학 성적이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수학 성적만 되면 저는 이런 업무들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안 되면 너무 평범하게 점수를 맞춰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부모한테 이 지도 방향이나 이 친구의 약점을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좀 건강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물론 사실 어린 분들은 건강 얘기 막 그렇게 하진 않는데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봤을 때는? 이제 살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운이 이렇게 가면 일간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간목일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부 관련되거나 아니면 신경계통을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 같은 게 좀 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 같으면 제가 설아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지적을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고3 때가 이 친구가 좀 건강에 좀 많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살이 뜬 중에 제가 뜬 중에 또 제가 뜨면 살이 다 살아나죠. 일간도 방신, 그러니까 뿌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일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원래도 고등학교 때는 그렇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중에 살이 이렇게 살아난다? 살은 일간을 치는 기운?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일간에 대한 어떤 긴장도나 뇌의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게 두통도 포함되고 수면장애. 수면장애 맞아요. 요거 네.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불안증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좀 대인관계도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살은 일간을 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계속 좀 기가 눌리는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쵸? 기가 눌린다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왜 태어났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아 성찰은 누구나 한 번씩 하잖아. 근데 이렇게 사춘기 때 살이 왕해지면 나에 대한 성찰이 너무 과도해져서 자기 비하로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잘하고 있는지 맞아요. 의심하고 맞아요.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친구한테는 절대 다그치거나 그 다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정이라든지 자신감, 자존감을 넣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간이 굉장히 좀 무력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긴 한데 방신하지 못하면서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건강 부분도 꼭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결혼은 잘하나요? 설아쌤이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 정년기가 보통 요럴 때에서 막 요럴 때잖아. 네. 어떨 것 같아요? 부모가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질문을 그러니까 준비해 보는 거야. 사실 막 유리하진 않죠. 계속 관살로 흐르기도 하고 네. 살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죠. 재에 의해서 살이 계속 살아나는 것도 있고 일간도 좀 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로 인한 문제 그리고 보통 관살은 또 우리가 상징하는 게 육신적으로 자식.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자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 결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 그러면? 근데 사실 사주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음. 너는 결혼을 늦게 해야 돼 이런 말 되게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 늦게 한다고 뭐 달라져? 그쵸. 늦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결혼, 네. 배우자 운이 약하다는 걸 좀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나? 네, 궁합적으로 좀 뭔가 보충이 되는 사람을 맞아요. 만나면 그렇다고 뭐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늦게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늦게 한다고 대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맞아요. 오히려 내가 결혼 운이 좀 약하다는 걸 인지하고 궁합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거나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사주를 보다 보면은 좀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을 좀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이 친구의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이 사주는 좀 운이 초년에 좀 자리를 잡기 어려운데 왜 자리를 잡기 어려운가? 어떻게 태도를 접하면 좋을까? 그럼 말년에 무조건 잘 되는 겁니까? 아니요. 얘가 완전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나이가 들어서도 지켜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도 세운에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게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버벅거리지 않고 즉각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상담을 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사실 1차적으로 사주를 그냥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용신, 기신, 상신, 운이 들어왔을 때 좋고 나쁨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 푸는 게 진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돼야 그 다음이 있는 거거든. 근데 보면은 사실 2단계가 안 됐는데 막 사주를 보면은 뭐 화기가 많아서 목기가 많아서 사주가 뭐 성격이 어쩌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푸는 원리를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가 사주를 외워서 풀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설쌤 혹시 이 사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저는 어.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제가 수업 때 한번 풀었던 사주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일부러 얘기를 안 했냐면 사실 저도 사주 모양을 다 외우고 댕기지 않아요. 맞아요. 그 수업 때 나온 명조가 우리가 수업 때 아마 엄청 많잖아요. 명조가 한 2, 300개 될 거야. 아마. 네, 진짜. 2, 300개 될 건데 이걸 다 외울 수 없어요. 네. 푸는 원리를 외우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바로바로 풀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막 명식의 형식 같은 것들을 외우려고 하는데 매번 그걸 다 외울 수 없을 뿐더러 약간씩의 다른 부분과 대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 사주를 보여주고 우리가 풀었던 사주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주를 다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면 바로 푸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로 원리를 적용시켜서 바로 운에 대입해서 지금 바로바로 풀고 있는 걸 보니까 공부가 잘 됐다라는 거를 좀 제가 확인해 보려고 일부러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 외워서 푼다 하더라도 이거를 외웠던 걸 그대로 기억을 다 내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외워요? 수학 문제를 외워서 풀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어때요? 계획이 좀 어떠세요? 앞으로 앞으로 스터디는 계속 주말마다 할 것 같고. 동기생들이랑. 그러니까 이게 네. 꼭 공부만 아니라 또 이게 우리가 사교적인 그런 어떤 친분도 있는 거니까. 네. 저 만나서 스터디도 하고 이제 음.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부도 하고 수업 때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명리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상담도 해보고 그렇게 계속 같은 공부를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했지만 이 명리를 제대로 풀 줄 알면 이게 사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손님하고 상담을 할 때가 너무 좋아요. 수업할 때도. 왜냐하면 학생들이 낸 사주를 같이 풀잖아. 그럼 저도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알아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생의 경험을 계속 또 듣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운에선 또 이런 경험도 있었고. 왜냐면 좋다라는 부분도 경험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래서 이 명리라는 게 내가 제대로 풀 줄만 알면 좀 굉장히 진짜 재밌는 건데 그 재미 단계에 문턱에도 못 들어가고 낙오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고 내가 공부가 좀 됐다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심화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설쌤 너무 잘하셔서 걱정이 없네요. 오늘 좀 출연하셔서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제 최애 유튜브 채널이 선생님 채널이거든요. 원래부터? 그쵸. 네. 근데 여기에 직접 현장에 온 것도 되게 신기하고 네. 선생님이랑 또 사주에 대한 얘기하면서 공부가 더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잘 공부했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좀 더 자신감도 올라가고.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설아쌤은 눈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한 게 보였어요. 왜냐면 복습을 한 티가 나거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제가 뭐 잘 알려줬다기보다 본인이 열심히 따라오고 제가 하란 대로 하신 거 이게 정말 저는 컸던 것 같아요. 박수.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좀 요즘에 구상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저희 제자분들도 같이 나와서 서로 또 토론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또 다시 나와달라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교클럽은 이렇게 한번 사주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혼자 강의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나 모르겠어. 그러게요. 아니, 제가 굳어 있어가지고. 잘 됐어.